안녕하십니까, 펜타곤 선생입니다. 자, 오늘 입시막설 최근에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관련된 논의가 이제 다시 이제 불거지기 시작해서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에서 이제 직전 정부에 좀 비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안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직전 정부가 누구라도 누가 했어도 이렇게 했으면 제가 뭐라고 했을 겁니다. 최근 며칠인가요?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서 내신 절대평가 도입 제안을 했다라는 2대12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네, 요거죠? 네. 요게 대충 이제 내용이 뭐냐면 미래교육위원회는 5등급 상대평가가 도입됨으로써 학생들 사이에서 내신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학점제 취지와 무관하게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위권 학생들은 2등급을 받는 순간 정지로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에 학교 교육의 파행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예정이다. 자,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뭐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지적은 매우 정확하다. 정확하다. 자, 그러면 왜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절대평가 얘기가 갑자기 또 나오냐? 요거 물론 이제 제 방송이나 뭐 제 구독권 설명이나 아니면 뭐 제 오프라인 설명에 오신 분들은 자주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대입 정책은 정권과 관련이 없고 정권과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늘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좌우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자꾸 요즘에 막 그렇게 정치적인 색깔과 연결해서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물론 뭐 교육 관련된 방향은 어느 정도 섞일 수 있지만 최소한 대입 정책은 거의 대부분의 정권과 무관하게 갑니다. 정권은 5년이고 대입 정책은 5년 단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내가 딱 대통령 되자마자 야 대입 정책 이렇게 바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대통령 돼서 5년 후에 바뀐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통령이 또 바뀌면 뭐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권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추진하는 게 대입 정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은 대입이 매우 중요하죠. 거의 블랙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게 추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사정관제 도입도 뭐 이명박 대통령 저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전형을 도입해가지고 개판 만들었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입 결정 자체는 노무현 정권 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냥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냥 도입을 한 겁니다. 도입을 한 거.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제 이름을 바뀌어서 운영을 해왔죠. 지금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대입 정책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죠. 이걸 없애지 못했잖아요. 뭐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선용 비율을 조정한 거지 그걸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도 똑같습니다. 고교학점제 뭐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결정한 거죠. 도입을 결정한 거고 윤석열 정부 때 도입이 된 거죠.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도입이 된 건가 애매하네요. 네, 애매하죠 이 부분은. 어쨌든 도입 결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는데 그 2021년에 2025년에 고교학점제 시행한다고 했는데 2025년 1월 당시 어쨌든 2025년 개학 시점은 3월인데 그때는 이제 탄핵을 당했었으니까 이제 애매한데 어쨌든 자 무관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서 야 이거 없애다 보통은 윤석열 장장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정치랑 관련이 없는데 정치랑 관련 있게 만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자, 어쨌든 윤석열 네 어쨌든 네, 그분이 그 전임 대통령을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못 엎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권과 무관하게 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면 대입 정책은 무관하게 가는 겁니다. 정권과 오래 보고 가는 거예요. 오래 보고 가는 거고 생각보다 교육부가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한다.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도 뭐 준비 부족이다 하는데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준비한 거를 지금 다 꺼내놓지 않아서 그런 거고. 자, 그럼 고교학점제에서 왜 이게 지금 개판이 됐냐면 고교학점제를 막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긴 좀 힘들고 그냥 핵심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거 뭐 하지 마라 이거 왜 하냐 이렇게 뭐 비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보통은 뭐 교육 정책이나 대입 정책 관련해서 뭐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다 그러면 다 싫어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거기도 적혀 있죠 정확히. 학생 개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라.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이 미래 시대, 융합형 시대에 획일화된 과목으로 다 찍어 누르는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문과 애들, 이과 애들 정해서 뭐 문과 애들은 뭐 그렇게만 가르치고 왜 이과 애들은 또 그렇게만 가르치냐 이거야. 그리고 문과, 이과 애들한테 교육하는 현행 교육과정 과목들도 되게 미래의 사회를 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개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미래 인재 양성을 해보자. 이제 요게 취지란 말이에요. 취지는 당연히 좋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 교육의 목적이에요. 국가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현실이 그럴 뿐 어쨌든 교육부가 우리는 그냥 뭐 서울대부터 줄 세우는 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안 그러잖아요.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의 본질은 개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는 고교학점제는 다 치우고 그냥 과목을 선택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일단 무조건 80% 이상 이해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현 고1 부모님들은 벌써 과목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 과목 선택, 고교학점제에서 개인의 적성과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게 하려면 절대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설명에 PT 만드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왜 절대평가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고2 학생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2 애들까지는 내신이 9등급 상대평가예요. 이 9등급 상대평가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마 지금 기존의 뭐 기성세대들 아마는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9등급 상대평가가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지. 자, 근데 이 9등급 상대평가에서는 과목 선택이 매우 제한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현재 학생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을지 현재 참고로 2015 개정교육과정도 고교학점제 전 고교학점제 상태입니다. 네, 준 고교학점제 상태. 그래서 일부 과목 선택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탐구 과목 선택을 했을 텐데 현재 고2 학생들이 작년 고1 때 예를 들어서 이 공대 가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얘가 현재 고2인데 공대 가고 싶으니까 당연히 물리학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이 물리학을 들을지를 말지 작년 고1 때 결정했습니다. 고1 때.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결정했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나고 보니까 1학년 1학기 통합과학 성적이 4등급이고 수학이 3등급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리학은 무조건 잘해봤자 5등급이나 6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학년에 100명이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그러면 이 100명이 다 자연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문계 자연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대충 반반 칩시다. 50명, 50명. 그럼 자연계 50명이 또 다 물리학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또 한 30명만 듣는다. 그러면 문제가 인문계 애들 빠지고 자연계 애들 50명 중에 20명은 또 성적이 또 하위권 애들이 물리학을 본다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상위권, 자연계 최상위권 애들만 물리학을 듣게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다시 9등급을 매기니까 당연히 물리학을 선택하면 등급이 내려앉는 게 매우 뻔합니다. 그래서 공대를 가고 싶지만 물리학을 듣자니 6등급이 나오죠. 그러면 6등급이 나면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물리학을 안 들으면요. 대학을 가기 위해. 그러면 공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그 당시 현 고1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이제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그때 대입정책 개편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얘기 나왔던 안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2, 3학년 내신을 절대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런데 못했어요. 절대평가를. 절대평가를. 못했어요. 잘 보시면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들이거든요. 많이 늘었죠? 잘 안 보시죠? 네.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영어 과목 중에 실생활 영어 회화 이런 과목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실생활 영어 회화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지필고사로 시험 쳐가지고 등급을 부여하는 게 맞아요? 저 과목이? 절대평가와 수행평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좀 더 맞겠죠. 과목 취지는.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거는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건데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되고 현재 이 실생활 영어회화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지필고사보다는 수행평가 중심의 절대평가가 돼야 저 과목의 취지를 살리잖아요. 대부분 이런 과목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과목들이에요. 뭐 수학도 뭐 인공지능 수학 이런 거 지금 절대평가인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런 거. 그래 이미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자체를 절대평가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거예요. 수행평가 중심으로 해두고. 그러니까 체험학습으로 등산이 결정됐다. 고심 끝에. 그러면 당연히 등산복을 챙기는 겁니다. 물론 나는 등산을 가는 걸 원치 않았을 수도 있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단체 생활, 이 국가 시스템이란 게 모든 개인의 희망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원치 않아도 나는 반대했지만 그렇게 결정이 되면 따라야지 뭐 어떡해. 근데 지난 정부의 이제 윤석열, 이주호 이 두 분께서 한 짓이 뭐냐면 등산복, 그러니까 등산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수영복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절대평가를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김상곤 장관, 그 당시 초대 장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원래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 뭐 도입 막 그랬었고 최소한 뭐 수능에서 일부 절대평가를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못했어도 뭐 했었으면 좋은 거지 못했다고 망하는 건 아닙니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무조건 절대평가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 뭐 이해는 합니다. 원래 이 절대평가 도입의 어떤 그 마지노선 같은 시기가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처음에 당선이 되고 그 초대 교육부 장관이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제 왔다가 이렇게 아드님 문제로 이렇게 그만두셨잖아요. 그리고 상당수 공백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석 자체가 되게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나서 현재 이주호 교육부 장관 전전단 대행 네, 이런 분 네. 이게 왔었는데 문제는 안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유를 하면 체험학습 장소가 말씀드렸죠. 북한산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새 시대를 위해서 수영보다는 등산으로 하기로 바꾼 건데 준비물 고지를 안 한 거예요. 계속 준비물은 그대로 그 전에 했던 수영장 준비물. 그래서 지금 북한산 입구에서 학생들이 지금 수영복을 입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산 할 수 있겠죠. 수영복 입어도. 뭐 좀 뜯기고 모기한테 벌레한테 뭐 나뭇가지 긁히고 넘어지고 구르고 피나고 부러지고 하겠죠. 뭐 죽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라 지금. 자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는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를 아예 폐지하는 겁니다. 지금 뭐 폐지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워낙 전 국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아마 좀 사회적 이슈가 되면 다 또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뭐가 이제 잘못됐다고 없앤다 뭐 이런 거는 국가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없애는 건. 그리고 요거는 되게 없애는 거, 폐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못해요. 이걸 뭐 단기간에 기분이 좋아서 뭐, 야, 뭐 내후년부터 고교학점제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누가 와도 불가능해요. 이거는 누가 와도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는 거는 폐지하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거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원래 계획대로 절대평가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기의 문제만 남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그럼 절대평가를 언제 도입할 거냐? 크게 가능한 시기를 다 잡아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맞게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니들 고1 되면 고교학점제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알려주는 게 이제 대입 정책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준비하시라고 이해하고 있으시라고 최대한 미리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럼 이렇게 초등학교 현재 6학년 대상으로 자 원래대로 고교학점제 합니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현재 고1, 중3, 중2, 중1 이 4개 학년은 여전히 수영복을 입고 등산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개 학년이 파행이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좀 땡겨보자. 그러면 현 중2입니다. 현 중2. 왜냐하면 중1, 중2는 의미가 없어요. 중2여야 돼요. 현 중2 애들 상대로 야 니들부터 절대평가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대입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부모님들이 혼란스럽죠. 보통 중2 정도 되면 뭐 고입에 관심이 많고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대입을 위해서 벌써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부모님들이 혼란을 겪게 되니까 당연히 원래 사교육 시장은 혼란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혼란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이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대입 전형 사전 예고제가 있는데 이거에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는 되나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안정적인 정책 운영 차원 그다음에 이 학부모 혼란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여전히 고1, 중3은 수영복을 입고 등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현재 고1 원래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됐던 애들 강행시키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물론 지금 뭐 보니까 최근 뭐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법을 잘 지킨 것 같지 않은데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뭐 그러니까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가자 뭐 이왕 이렇게 개판으로 불법 위법 행위를 했는데 이거 조금 뭐 한다고 뭐 문제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거를 강행을 하려면 법 개정을 하는 게 맞아요. 공화국의 원리상. 근데 그럼 법 개정을 해서 해라. 근데 법 개정을 해서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 고1은 고등학교 선택을 해서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 고1 학생과 부모님들은 작년 중3 때 고등학교 결정을 머리 싸매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등급 내신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이런저런 말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고1 애들한테 내년부터 절대평가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경기는 시작을 했는데 경기 도중에 게임 룰을 바꾸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전학 등등등 매우 엄청나게 큰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성을 다 따져본 거지 이 3번이 가장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1, 2, 3번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라면 2번인 거예요. 저라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래교육위는 내년까지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과 방안 도출을 끝내고 의견 수렴 방안 도출할 거 없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해놨어요. 교육부에서. 2027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중2입니다. 이게. 네, 얘네들 입학할 때가 2027년이잖아요. 지금 2025년. 내년에 입학하는 애들은 2026년.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는 거다. 지금.
물론 이거 말고 수능 절대평가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 급한 게 이거라서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개판으로 만든 거냐면 대입은 온 국민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되게 좌우 할 것 없이 공정해야 된다. 대입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반대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그럼 공정하려면 게임의 룰도 미리 알려주고 그걸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고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개판으로 만든 거냐면 지금 현재 고2까지는 내신 고등급 상대평가에 수능 고등급 상대평가죠. 물론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돼 있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뭐 미래교육위의 제안대로 하게 된다면 현재 고1 중3 애들까지도 일단은 내신 현재 고1 중3은 내신 5등급 상대평가에 수능 9등급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유지하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거를 완화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미래교육위의 제안대로 가면 현 중2 이하의 첫 번째 가능성은 내신이 절대평가되는 거고 수능 9등급 상대평가는 유지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일부 과목이 그 현재 제외된 상태인데 뭐 확대 가능성도 있죠. 일부 과목은. 자, 그 다음에 다른 가능성 뭐 현 중 이하를 넘어서 뭐 초등학교 더 뭐 6 뭐 이렇게 그러면 수능 절대평가에 관련된 논의를 해서 내신 절대평가랑 수능 절대평가가 다 도입되는 시기가 언젠가 또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일단은 현 중2, 중1은 내신 절대평가랑 수능 고등 상대평가를 하고 현 초6부터는 내신 절대평가랑 수능도 절대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대입이 개판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거 누가 책임지냐 이거야 지금 이거. 그래서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워낙 이거 말고도 굵직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근데 이것도 되게 심각해요 현재.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되게 심각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논의의 이슈가 됐을 때 최소 요 정도 내용은 이해하시고 뭐 비판을 하시더라도 비판을 하시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셔라. 네. 일단 뭐 저는 책임질 수는 없죠. 예. 예, 뭐 제가 결정한 건 아니니까. 네. 뭐 누군가 책임지겠죠 뭐. 네. 감사합니다.